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채널 블록체인 위드어스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블록체인어스 편집주간이자 스타즈그룹 부사장님이신 김상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오늘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빗썸의 실소유주가 법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 측이 기소된 지 2개월여 만에 열린 첫 재판 준비 절차에서 기록 검토를 미처 못했다면서 입장을 유보해 법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변호인 측은 최근 선임되어서 기록 검토가 미진해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2달이면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겠느냐 싶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7월 초에 기소됐고 피고인이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했다면서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기소된 내용이 사기 혐의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이 전 의장이 2018년 10월 김모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 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 즉 한화 1,120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판매하고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120억 원이라 이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속히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이었죠. 드디어 특근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또 많은 거래소가 대거 폐업 수준을 밟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근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사업자는 총 42군데인데요. 이 중 거래소는 29곳, 지갑 그리고 보관 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는 13곳이라고 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빅4 거래소만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했고 신고하지 못해 문을 닫는 거래소는 37군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치된 돈을 빼지 못한 이용자들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특근법에 대한 이슈가 생긴 이후 이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해서 최근 국내 거래량 전체의 0.1%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이용자들의 돈은 5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줄폐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걱정보다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추측됩니다. 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거래를 계속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금융원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폐업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도 우려되는데 괜찮을까요? 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담 조직을 꾸려 점검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면서 5만여 명으로부터 2조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대형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생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자 보호 등 산업 육성, 규제 등에 관해서도 진행되는 논의가 있나요? 네, 일단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업권법의 기본 원칙을 이용자 보호, 기술 중립성, 국제 적합성 등의 3가지로 제시하고 규제책 정립, 가상자산업 분류, 사업자 진입 규제, 가상자산 상장 유통, 불공정 거래 규제 등 5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분류해 의견 형태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 및 규제 등 가상화폐를 폭넓게 다루는 업권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해외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원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던 해외 거래소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해외 거래소 사용이 금지된다면 그에 따라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예정이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공식적인 공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4대 거래소 이용 고객들은 바뀌는 게 좀 있을까요? 네, 법 시행 이후에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추후 고객 확인 제도 도입 시행 일정 및 내용이 공지된 후에는 고객 확인이 완료돼야만 정상적인 거래소 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당장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이 특근법이 시행된 뒤에도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팍스와 후오비 코리아는 막판까지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특근법이 시작되는 25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명 계좌를 받아보겠다는 다른 거래소들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정부가 일종의 거래소 구조 조정 작업을 한 것인데 최종 수혜자는 이 빅4 거래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노력하고 계시는 거래소들에게 모쪼록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요. 이 특근법 시행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코인 시장의 활기나 호재는 거래소보다도 비트코인의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가격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 흐름세가 지속되면서 41,000달러 선을 내준 상황입니다. 이런 하락세가 다시 상승세로 올라서야만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의 부동산 글로벌 기업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영향도 크죠? 네, 맞습니다. 헝다그룹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중국 전역 280여 개 도시에 1,300개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부동산 호황 등을 등에 업고 2021년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2위까지 오를 정도의 기업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도 중국 아파트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상황에서 문어발식 확장에 나서다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산 위기에도 가격이 좀 진정세를 보였잖아요. 네, 미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면서 6% 이상 반등했던 코인 가격이 파산 임박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8월 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 헝다그룹이 긴급 성명을 통해 예정대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1%에서 0.25% 범위로 유지하고 한 달 1,200달러 규모로 집행하던 채권 매입도 지속하겠다고 알려지면서 시장은 다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중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뉴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련 악재가 미치는 영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7일 SK증권은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에도 불구하고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하면서 현지 채굴 기업의 90%가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했고 가상자산 시장에 최근 중국의 영향력은 많이 약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당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마이클 세일러도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죠. 네,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금지 명령을 듣고 2011년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주식을 매각했으면 엄청난 돈을 잃었을 것이라며 중국이 금지한 기술에 수조 달러가 투입됐고 과거 중국 당국은 매 분기마다 무엇을 금지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정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상원 의원 등은 적절하게 규제되기를 바랄 뿐이고 대체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가격 하락에 대한 시장의 공포인데 공포 심리를 잠재우면서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멈출 호재가 나오고 또 다시 시장이 반등할 기회가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김상우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 힐스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개입해 암호화폐 산업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데 동참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나는 줄곧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위드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